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만나고 또 뵙겠습니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질문들을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요. 방송 도중에 중요한 자료,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주잘백 3글자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주식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 모든 것들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 참여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팍스경제TV의 시청자 게시판이나 노란톡방, 너튜브를 통해서 주식과 파생상품에 관련된 궁금한 질문들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TV방송 도중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채택되신 분께는 주식투자 파생상품 교육 VOD를 USB에 담아서 선물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일요일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주인공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본부장님 사실 시장이 어지럽다 보니까 계속해서 테마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지금 3주 연속 초전도체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초전도체 주 초반만 하더라도 또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지금 주 후반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뭐 지난주, 지지난주 방송에서도 신성델타테크 만약에 초전도체 매매를 하고 싶으면 이 종목을 차라리 이 종목에서 죽어라라고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 관점 유효하신가요? 아니면 지금은 좀 우리가 손을 떼고 떠나야 되는 시점인가요? 사실 그때도 손 떼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손 떼는데 굳이 하겠다면 네. 굳이 뭐 해보겠다면 신성대테크를 하라는 건데 오늘 거래 정지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풀리잖아요. 미리 예상해 보지만 하한가 맞습니다. 바로 하한가 갈 거니까. 화요일날 이제 월요일날도 거래 정지였다가 수요일날 풀렸었잖아요. 네, 그때 상한가 먹었는데. 이제 거래 정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상 급등하면은 거래 정지를 당하는데. 네. 진짜 이게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그 신성테크 같은 경우는 초전도체 관련해서 네이처지에서 딱 얘기가 나온 순간 생명력은 다 했다. 다 한 이날 어제죠. 어제 생명력을 다 했어야 되는데 신성테크는 한 번 더 올려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올려치긴 또 쉽지 않다. 한마디로 네이처지의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초전도체가 아니라 불순물이다. 불순물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 네이처지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까? 근데 이게 학술지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처지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네. 아카이브에 올려놓는 거하고는 게임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카이브는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올리는 거고 네이처지는 약간 검증이 좀 상당히 많이 된 거 위주로 올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옛날에 황우석 박사 얘기를 좀 잠깐 드렸었는데 네. 아직도 그걸 믿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믿는 건 자기 자유니까 자유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 나왔으면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자, 덕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성. 자, 덕성 오늘 하한가 맞았잖아요. 네, 오늘 하한가 맞을 줄 알았는데 일단 하한가 맞았는데 이제 한 번 더 하한가 또 맞을 거예요. 네, 근데 덕성도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뭐 서남 마찬가지고 그리고 원이PN이도 뭐 마찬가지다 사실 뭐 딱히 뭐 이거라고 뭐 별 수 있겠냐. 네, 원이PN이 이제 벌써 제자리에 왔어요 다시. 제자리에 왔는데 저는 그래서 단타를 칠 거면 그나마 신성대타테크가 낫고. 아직도 그 관점이 유효하신가요? 아직도 지금 이제 단타 할 거면 낙보가 아니죠. 지금 단타로 하면 안 되죠 이제는. 이제는 무조건 다 팔아야죠 빨리. 그냥 저는 그냥 예를 들어 신성대타테크나 네. 관련주 라이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매도를 눌러라. 이게 만약에 시장에
이게 시장에 따로 이 테마주들이 또 없으면 괜찮아요. 네. 근데 다른 테마주에 수급이 또 몰리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수급이 왕창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만 남아 있으면 괜찮은데 이거 말고도 테마주가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괜찮아요. 네. 어느 정도 좀 공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밀릴 수 있는데 오늘 뭐가 나왔죠? 갑자기 맥신이 나왔죠. 예, 또 하나 또 맥신 관련주들이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어요. 또 나노 물질 맥신. 자, 코닉 오토메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갔어요. 코닉 오토메이션. 자, 테마주들이 활개를 치는 장이 8월입니다. 확실히 이게 수급이 네. 쏠릴 데가 없으니까 테마주 위주로 이런 식으로 수급이 쏠리는데. 그렇죠. 8월에는 이제 보통 원래 8월이 테마주의 장인데 왜 그러냐면 7월에 펀드 매니저들이 대충 다 하고 8월에 휴가 가려고 다 휴가 가버려요. 그러니까 주 수급원인 기관과 외국인 펀드 매니저 펀드들이 잘 거래를 8월에 잘 안 합니다. 열심히 놀고 있어요. 저기 몰디브 해안가 가서 놀고 있든지 섬에 가서 놀고 있든지 막 할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노느라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잘 안 하면은 이제 주요 메이저 수급들이 빠진 상태라면 그러면 이제 호랑이 없으면 늑대가 그 왕이라고 자기들이 이제 활개치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또 맥신 관련주들이 또 코닉 오토메이션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이제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이쪽으로 수급이 하나 또 형성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더 이상 비빌 게 없어요. 이거 할 바에 차라리 단타는 이거 하겠다라고 사람이 덤빌 거니까.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수급에서 현재 뭐 네이처지에서 불순물이다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굳이 우리가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봐야 되느냐? 여러분 절대 보시면 안 된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만한 그런 종목 혹은 테마주는 뭐가 될까요? 테마주는 이제 맥신 관련주들을 이제 단타를 보셔야 되긴 하는데 네. 맥신 관련주들 중에서 아직 뭐가 특별히 초대장이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건 없으니까 일단 코닉 오토메이션 위주로 좀 보는데 사실 이 종목도 너무 이제 오늘 상한가 갔잖아요. 상한가 네. 간 걸 뭐 따라잡기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땐 요거는 조금 이제 좀 등락을 할 때 그때 어떤 종목이 좋을지 한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이 테마주들의 개인 투자자들이 성공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미리 들어가 있어가지고 얻어 걸리는 거. 그런 거 얻어 걸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한마디로 쉽지 않은 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얻어 걸리는 정도 말고는 답이 없다.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사람들이 얻어 걸렸을까요? 대부분 여기서 물렸을 텐데. 물린 거 오늘 풀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손실 난 게 오늘 회복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테마주로 단타 수익, 철저한 기술적 분석의 수익 말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수익 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미리 들어가 있는 것밖에 없어요. 미리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내 종목이 테마주가 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 테마주는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고요. 8월도 이제 절반 지났습니다. 그쵸? 네, 절반이 지났고 그래서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볼 때가 아니다. 다음 주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다음 주 AI 주예요. 다음 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 여러분 발표가 나옵니다. 오늘 이혜진 의장님이 아주 자신감을 필요했어요. 이혜진 의장님이 그냥 대충 했겠어요? 이혜진 의장님도 삼성 SDS 출신의 공대생인데 분명히 이분도 다 검증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정도 자신감을 비춘 거면 저는 AI 쪽을 차라리 보는 게 낫다. 그럼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미리 뭐 맥심 관련주나 이 뭐 초전도체는 이미 제껴 놓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AI 관련주 어떤 종목을 유심히 보고 계신가요? 뒤에 또 준비해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갖고 나온 게 있죠. 오브젠. 오브젠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지난주. 자, 네. 오브젠이 오늘 어떻게 됐나? 오늘 8% 올랐네요. 네, 일단 이렇게 올라가요. 또 알체라, AI 관련주들. 자,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다시 이번 주부터 뜰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수페타시스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급락했다가 어느새 그냥 다시 돌리고 있어요, 지금. 자, 이게 AI 관련주도 미리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목요일 날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목요일 날 다 발표하거든요. 네. 목요일 전에 좀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이것도 뉴스 맞고 셀온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셀온이 나오면은 사실 이거
밀릴 가능성도 있다. 근데 다만 이 엔비디아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네이버 하이퍼클로버 X가 거의 지금 챗GPT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또 내용은 달라지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는 수익 실현하자 올라온다면 다음 주 전략은 AI 관련주의 전략을 좀 잘 세우는 게 맞다. 그 뒤에 좀 준비해놨으니까 네. 뒤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8월 증시 계속해서 이 방향성 없이 테마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테마주를 볼 게 아니라 우리가 AI 관련된 종목들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모든 내용들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질문들과 한 주간의 동향 확인해 봐야겠죠? 저희 방송은 실시간으로 녹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시간은 아니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노란톡 메신저에 올라온 주요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노란톡방에서 이슈 종목, 단기 트레이딩과 히든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 지난주에 히든 종목이었던 오브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상승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일단 이거 이야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브젠이랑 지난주에 이제 얘기 들었던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사실 흐름은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어요. 네. 사실 시장 자체가 워낙 올라간 거는 몇 개 없고요. 사실 오브젠은 잘 올라갔는데 네. 나머지는 사실 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 들어서 중국 관련 단체 관광 관련주도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일부 화장품 관련주 일부만 조금 더 올라가는 상태고요. 근데 사실 이번 주에 우리가 그래도 수익 실현 하나 했던 거는 바로 VT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얘기 들었고 화장품 관련주죠.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VT 같은 경우는 딱 월요일 날 기가 막히게 월요일 날 제가 월요일 날 이 목표가가요 11,800원이었어요. 저희 목표가가. 근데 고가가 11,980원. 거의 고가를 거의 터치하고 우리 거 매도해주고 내려왔어요. 매도해주고 내려온 상태인데 이 VT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그 전에 중국의 단체 영향이 오지 않아도 먼저 급등했고 충분히 일본에서 판매량이 워낙 높기 때문에 리드샷 같은 경우가 워낙 지금 높은데 이 VT 컨셉이 좀 특이합니다. 이게 약간 화장품 같기도 하고 의료 시술기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러거든요. 그냥 의료 시술기를 약간 접목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의료 시술을 하면서 그걸 화장품으로 에센스로 쓰는 거라서 이게 사용하는 사람으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마치 시술샵에서 시술을 받고 있다 이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왠지 피부과 부럽지 않다 이게 있으면. 이 리드샷 혹시 써보셨나요? 아니요. 써보세요 빨리. 저요? 써보세요. 네, 써보세요 빨리. 이게 본부장님은 안 평가가 써보세요? 이미 썼어요. 저는. 이미 어떠세요? 써봤어요. 저는 괜찮다. 저는 무슨 느낌이었냐면 네. 내가 지금 피부과에 와 있다는 느낌을 좀 받게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형태의 약간 느낌을 좀 갖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일본이나 이런 데서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왠지 한국의 느낌인데 뭔가 또 한국 느낌 화장품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VT가 갖고 있는 상품의 좀 장점이지 않나. 그래서 이 장점 때문에 좀 잘 팔리는데 중국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한국, 일본, 특히 한국 막 욕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마음속 한켠에는 한국에 한국을 대한 따라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제가 그 중국 소식이 되게 밝은데 제가 중국 소식 중에 또 이런 소식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드라마 있죠? 그 더글로리에 박연진과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중국에. 오, 그래요? 그분이 중국에서 박연진 코스프레를 막 했는데 네. 사람들의 인기가 많아서 틱톡에서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분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한번 해봤는데 네. 먹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중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갔다라고 하면 욕을 해요, 다들. 한국 왜 가냐 도대체. 한국을 도대체 왜 가냐. 한국 저런 나라 뭐하러 가냐 막 하는데 그 사람 갈 때는 아무도 욕을 안 해. 그리고 그 사람이 한국 사람들한테 진짜 박연진이랑 비슷해요 하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모습들을 영상을 보면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갑자기 그 국위선양했다는 참
참 별의 별걸 다 국위선양했다고 하는. 하여튼 중국인들의 마음속에는 한켠에는 한국을 동경한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제품도 아마 한국에서 잘 나간다, 일본에서 잘 나간다. 나도 한번 해볼까 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지난주에 뭐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소비 관련주가 중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써야지 이게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중국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뭐 부동산 위기 뭐 많이 안 쓰겠죠, 당연히. 네.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당연히 전반적인 안 테마. 쓰겠죠.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물가가 올랐죠.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 70%만 써도 예전하고 똑같아요. 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 한 70%만 딱 써도 예전 최고 수준이 2017년도하고 비슷한 소비 정도는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당연히 잘 안 쓰겠죠. 안 쓰고 싶겠죠. 하지만 초반 러시. 뭐든지 초반 러시를 하게 돼 있어요. 좀 보세요. 한국 단창강 풀리자마자 제주도는 지금 올해 입항 예정인 중국 그 크루즈선 이미 다 예약 끝났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이미 다 예약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초반 러시가 상당히 강하다. 초반 러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요즘 소비 형태가 좀 달라졌어요. 중국이. 어떤 식으로? 옛날에는 자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관련주는 아닌데 제가 그래도 이거는 얘기는 좀 드렸으니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보면은 이번 주에 급등 나와서 현대백화점이 오늘 8월 14일까지 해가지고 최고가를 찍고 지금 살짝 밀렸거든요. 이 현대백화점이 왜 강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강해요? 요즘 중국 사람들이요 예전처럼 명동 이런 데 안 가요 절대. 중국에서도 분위기에 제가 중국 사람들 분위기를 잘 알거든요. 왜 제가 잘 아느냐? 도대체 김 본부장님 중국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아냐?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한다. 백전백승, 지피지기. 적은 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제 제 혼자 생각이고, 네. 저 혼자 생각인데, 저는 이제 뭐든지 잘 알아야 뭐든지 다 알아야지 또 다 파악을 할 수 백전백승한다라는 생각 있으니. 때문에 제가 중국의 최근에 그 네티즌들의 네. 그 자기 후기나 뭐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틱톡도 잘 알고 네, 계신 것 많이 같고. 전 이제 주로 번역해서 많이 보는데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근데 거기 내용 보니까 요즘 한국 여행 트렌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뭐냐면 성수동 그리고 올림픽공원 속초호수 그리고 그런 데를 가요. 예전에 명동 위주로 네. 많이들 그리고 뭐 가셨는데. 강남의 어디 클럽 뭐 이런 데 위주로 가는데 이제 클럽도 못 가겠어요 이제는. 중국 많아가지고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 상태에서 이제 떠오른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어떤 거예요? 더현대 서울. 아. 이 더현대 서울이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5대 관광지로 오, 돼 진짜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오른 이유가 있다 다. 더현대 서울 때문에 더현대 서울 면세점도 갖고 있지만 현대백화점이 더현대 서울도 있는데 이 더현대 서울에서 인증샷 찍는 게 되게 중국 사람들한테는 아주 뭐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트렌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보유한 종목 중에 제가 여러분들 얘기드린 종목 중에 이거 기가 막혔죠.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 자, 그 8월 그 힘든 장세 전혀 밀리지 않고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얘기 드렸죠. 이거 9월 달에 이 회사 당뇨 신약 발표한다. 당뇨 신약인데 이거 제네릭이다. 제네릭인데 제네릭 당뇨 신약이긴 하지만 요즘 트렌드가 당뇨다 보니까 요즘 일라이일이랑 미국 주식값 여러분들 미국 주식을 보면요. 한국 주식 뭐 올릴지 금방 답이 나와요.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 가고 있으니까 이수페타시스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원제약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일라일이랑 그 다음에 노보노르디스크가 주가가 계속 고가를 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뇨 비만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원제약이 이번 주가 이번 달 들어서도 꽤 좀 수익률이 좀 괜찮은 편이다. 아니 대원제약 전혀 지금 매도하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하죠. 일단 출시할 때까지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다음 이수페타시스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스페타시스는 홀딩이죠, 그냥. 제가 아까도 다음 얘기했지만 주 이 실적 발표, 예, 엔비디아 실적 AI 발표까지는 관련 주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것 같고 네. 이스페타시스 그냥 발표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네. 그 전에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그럼 매도죠. 그 전에 네. 많이 안 오르면 일단은 계속 끌고 가는 홀딩.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신약 당뇨 중에 이 종목을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종목이요? 인벤티지 랩이라고. 인벤티지 랩이 지금 현재 지금 조금 밀렸거든요, 오늘. 네. 저는 인벤티지 랩이 사실상 귀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당뇨 관련주를 하나 더 추가시키고 싶은데 지금 대원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걸 못 건들고 있어요. 못 건들고 있는데 인벤티지 랩은 좀 상당히 좀 오늘 급락한 부분이 좀 매수 접근하기, 단기 접근하기는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로스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보유 중에 있는데, 이게 진짜 사람 애간장을 타게 만들어요. 예, 올라오다가 밀리고, 오늘 또 장중 10% 갔는데 다시 다 밀었어요. 예, 이것도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AI 관련주고 AI 반도체 관련주인데, 요거는 일단은 계속 흐름을 계속 지켜볼 건데, 다행스럽게 저희는 수익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 종목까지 쭉쭉 끌고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나머지 종목들 좋지는 않습니다. 예, 뭐 제가 좋다고 얘기 드리긴 좀 그래요. 예,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저는 수익률 안 나오고 다 얘기해요. 아진산업 하한가 맞았어요. 예, 하한가 맞았는데 하한가 직전에 원래 매도했어요, 제가. 하한가 전에 매도했는데 제가 이거 왜 여러분들한테 이거 왜 계속 하냐면 매도 못했다는 분이 계시니까. 네. 난 분명히 시초가에 매도하자고 했는데 매도를 못했다는 분이 계셔서 그럼 제가 그랬죠. 뭐 이 정도가 뭐 대수입니까? 제가 끝까지 이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 추적 관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진산업도 계속 보고 있다. 근데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특집한다 그랬잖아요. 네. 뒤에 내용 보시면 자동차 부품주가 절대 지금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이유들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또 한 주간의 동향과 노란톡방 내용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주도 역시나 이 시장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시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들의 이 움직임은 좋았는데 나도 그래서 이런 히든 종목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종목 선물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주에도 또 주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 6개월 만에 이 전쟁으로 희생된 민간인이 1만 명에 이른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이 사실이 전해진 15일에도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으로 스웨덴 기업 직원 3명을 포함해서 다수의 이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는데 오늘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전환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쟁 참 안 끝나네요. 참 언제 끝날지 답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이제 큰 전환점은 아마 미국 대선이 되지 않을까. 미국 대선 때 이게 갈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전까지는 뭐 엄청 치고받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용 보시면은 우크라이나가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 반격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크레미나와 쿠판스크 방면에서 러시아군이 계속 진격을 성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쪽을 너무 공격하니까 이쪽을 좀 분산시키려고 여기를 쳤더니 이게 좀 성과를 거두고 있고 오히려 이쪽이 지금 이득을 더 많이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러시아 이 동부 쪽이 우크라이나 동부 쪽 전선에서 지금 러시아군이 좀 의외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 남부 전선에서 대규모 반격이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공격은 하고 있다. 미국에서 지금 M1 에이브람스 전차 받아가지고 또 여기 또 남부 또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뚫으려고 하고 있고 주구장창 막고 있고 지금. 예, 근데 야금야금 조금씩은 전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속도로 갔다가는 한 2025년에나 끝날 상황이에요 지금. 이 정도 속도 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힘들다. 이 정도 속도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원래 벨라루스에 지난주에 바그너 그룹이 철수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위성 사진을 봤는데 이 미국 전쟁연구소가 있네. 미국의 전쟁연구소라는 그 최대 민간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그너 그룹 철수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걸 사실 제가 그걸 많이 봅니다. 예, 제가 그걸 많이 보는데 꿀팁. 오신트는 이제 기업 주재원들이 이렇게 올리는 그 특별 통신이 있어요. 그게 오신트고 그다음에 제가 미국 전쟁연구소 자료를 가장 많이 보는데 보니까 다시 전쟁연구소 번복했어요. 위성 사진 보니까 바그너 그룹 그대로 있던데? 가 됐어요. 바그너 그대로 있다. 결국 대부분 다시 벨라루스 주둔하고 있고 단 프리고진의 행방이 지금 묘연해요. 네. 프리고진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게 제일 묘연한데 자 여기에 이제 이게 전쟁이 도대체 언제 지구상에 전쟁 없는 날이 언제 있을지 니제리아에서 군부 쿠데타가 났는데 지난주에 군부 쿠데타 났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이번 주에 이 니제르 군부 쿠데타 때 서아프리카 연합이라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 연합에서 니제르를 결국 침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지금 니제르 군하고 현재 니제르를 편드는 몇몇 국가들 수단 뭐 이런 데하고 그 다음에 니제르의 민주화를 원하는 나이지리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겠죠. 네. 그리고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던 데는 어디다 지원을 요청할까요? 러시아한테 지금 손 벌리고 있거든요. 러시아에 바그너 그룹이 일부 지금 가 있습니다. 니제리에 현재 일부 바그너 그룹이 용병으로 가 있고 지금 현재 여기 거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군 장교 중에 전역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역하기 전에 우크라이나 민간인 공습을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조깅하다가 살해당했어요. 러시아에서. 은퇴하고 조깅하다가 살해당했는데 이게 왜 살해당했냐? 우크라이나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 가서 살해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가족을 잃었어요. 그 미사일 공습에.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것까지 벌어지고 있다. 러시아가 이제 전쟁의 위험을 러시아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지금. 지금 전쟁이 지금 진짜구나라는 걸 현재 느끼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립니다. 자, 그다음 빠르게 지금 투자 아이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경기 부진으로 유가가 재차하겠습니다. 80달러 지지 여부가 중요한데 겨우 오늘 80달러를 겨우 지키나 했더니 다시 이렇게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네. 올라와서 80달러를 지키나 했더니 지금 79달러 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80달러 지키기가 좀 쉽지 않다. 예, 제가 하락세가 아니라 제 차입니다. 제가 오타입니다. 오타. 제 오타예요. 네. 예, 그리고 자,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 다시 관망. 예, 보지 말자. SOL이 오늘 대규모 수주했거든요. 근데도 안 오르더라고요. 예, 보지 말자. 관망. 자,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은 또 다시 하락 중입니다. 생산량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나쁘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좀 날씨가 더우면 이게 날씨가 엄청 더웠잖아요. 생산량이 좋아요. 이게 또 웬일입니까? 이게 쌀 같은 경우는 더워야 좀 생산량이 좋거든요. 덥고 비 많고 막 이래야. 근데 지금 농산물 전체적인 게 나쁘지 않아요, 또. 예,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전복이 의외로 지금 날씨가 좋아가지고 이 날씨가 좋은 거예요, 전복한테는. 네, 그래서 전복이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키로당 3만 원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복 많이 소비해 주십시오. 이럴 때 소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소비하자. 네, 저 집에다 전복 한 5kg 시켜놨어요. 네, 당분간 전복만 먹으려고요, 계속. 자, 그다음 방산주. 자, 방산주는 제가 이제 계속 홀딩인데 하나에로스페이스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제가 주로 홀딩하는 게 지금 항공우주거든요. 차트를 보시면은 항공우주를 보시면은 항공우주가 역시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는데 항공우주 홀딩인데 이게 계속 홀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방산주는 홀딩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이제 방산주가 조만간
돌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 돌릴 거라고 보고 있냐면 이제 추가 수주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폴란드 대통령 왔다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수주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사는 거다. 오 이럴 때 사서 미국 브래들리 장갑차 교체 사업 나오면 그때 폭등할 거거든요. 그때 다시 수익 실현하고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자. 그래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미리 들어가 있는 분들 손실인데 무슨 매수 타이밍이냐?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기다리고 계시면 다시 올라와요. 올라온다고 지금 다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 올라올 거라는 거. 전 절대 뭐 수익률로 뭐 이렇게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우크라이나 재건, 사우디 네온시티 관련주. 자 제가 이거 관망하자 그랬잖아요. 예, 최근에 이쪽이 거의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신양해가 오늘 사우디에서 수주를 받았습니다. 네옴시티 수주를. 자 오늘 수주를 받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렸네요. 수주를 받아서 18.70%까지 급등했는데 이게 다시 다 밀었어요. 다 밀었는데 지금 수주 금액은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전체 수주 금액이 자 보시면 성신양해가 1년 매출액이 한 1조 정도 나오는데 지금 오늘 이번 수주가 거의 1,000억짜리 정도 되거든요. 1,000억짜리 되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그러면 사우디 네온시티 관련주들이 좀 뜨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좀 가졌다가 이게 좀 밀리니까 지금 약간 지금 다시 또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근데 시멘트 관련주들은 이거 말고도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멘트 관련주들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다들 배당을 많이 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아 시멘트 말고 지금 먼저 성신양해 한번 볼게요. 성신양해 보시면은 성신양해 2% 정도 배당 줍니다만은 제일 배당 많이 주는 게 쌍용 CN이에요. 쌍용 CN을 보시면 쌍용 CN은 8%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네옴시티 관련주로 보셔도 좋은데 관련주로 이게 더 급등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배당 관련주로는 연말까지 노린 전략으로 본다면은 나쁘지 않다 현재 가격이.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는 그냥 제가 사과할게요. 이거는 진짜 또 오를 줄 알았더니 이게 유가가 오르면서 신재생 관련주들이 다시 반등하나 했더니 또 유가가 떨어지면서 지금 신규 공략 좀 자제하고요. 저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현재 공략 중이었는데 지금 손실이 좀 있죠. 그래서 반등하면 비중 좀 축소하자. 이런 전략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된 전환과 함께 투자 아이디어 짚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00% 폭등을 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엔비디아가 이 AI 산업의 킹메이커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AI 열풍이 이 내년까지도 주가 상승세 계속해서 지속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래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AI 관련주를 지금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관련주 뭘 봐야 될까요? 네, 관련주는 저희가 이미 다 들어간 상태인데 네. 지금 AI 관련주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삐날레 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추가로 가려면 여러분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보실래요? 엔비디아가 논란이 되게 많아요. 도대체 이게 버블이다 끝이냐? 이런 얘기도 이거 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횡보했기 때문에 자 보시면 제가 이거를 캡처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쁘게 딱 갈 건데 자 보시면 자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뭐 갭으로 뜬 다음에 막 엄청나게 올랐죠. 근데 지금 사람들 엔비디아 주가가 비싸다고 하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장 몇 개월 동안이냐면 한 4개월 동안은 주가가 그냥 박스권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을 재돌파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재돌파해서 이렇게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엔비디아 이번 실적이 나오면 아마 여기서 재돌파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이 AI 반도체 중에 GPU 칩은 상당히 많이 팔린 걸로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실적만 보여주면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 조금 더 좋은 실적만 보여주고 향후 가이던스만 괜찮게 나오면 엔비디아는 추가로 더 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 시적 발표했을 때, 엔비디아 시적 발표했을 때 주가 보세요. 지난주 딱 이때 발표했거든요. 폭등. 그리고 쭉 샀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적 발표 일정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좀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AI는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보느냐 소프트웨어 쪽을 보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소프트웨어라고 하기는 좀 종목이 없어요. 사실 볼만한 게. 다 적자고 뭐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그럼 하드웨어 쪽만 죽어라 봐야 되느냐? 네. 모로스 테크놀로지,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다 이런 거밖에 없느냐? 사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없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우리가 공략한 거고. 그렇죠. 전부 한미반도체 상한가 먹고 매도했죠. 그다음에 뭐 이스페타시스도. 이스페타시스는 아직도 홀딩 중이죠. 네. 그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제 공략해서 좀 수익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소프트웨어가 없느냐 했더니 소프트웨어를 네이버가 자, 네이버가 이스라엘 하이퍼클로버 X 발표합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있던 자료인데 제가 여기서 추가로 좀 설명하자면 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를 왜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냐면 이 챗GPT 같은 경우는요. 개인이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개인은 그냥 월 얼마씩 내고 쓰는 거예요. 법인이 쓰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요? 법인은 사용량에 비례해서 씁니다. 사용량에 비례해서. 이 챗GPT를 얼마나 쓰느냐, 이 사용량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비용을 지불한다. 과금제가 약간 사용량에 비례해서 과금제가 돼 있어요. 근데 네이버의 이 하이퍼클로버 X 같은 경우는 그 사용량 비례해서 법인 역시 과금제 돼 있긴 한데 얘네가 발표하는 거 뭐냐면 그 챗GPT의 약 4에서 5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법인 고객은 거의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챗GPT를 쓰면요. 한국어 버전으로 바꿔버리면 사용량이 5배가 늘어버려요. 그러면서 비용이 5배가 넘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법인 쪽에서는 이거를 볼 수밖에 없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해진 회장이 상당히 자신감을 표현했는데 지금 네이버 내부 인원들도 지금 현재 이거 써보고 있겠죠. 자기들은.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좀 될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지난주 제 얘기였고 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오브젠 저 글씨 하나도 안 바꿨어요. 예. 오브젠만 딱 공개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요것도 공개했는데 요거는 여러분 이번 주도 히든 종목입니다. 예. 궁금하시면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오브젠 같은 경우는 개인의 모든 취향에 대한 마케팅 AI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이미 네이버 쇼핑하고 협업이 돼 있어요. 자, 내가 네이버 쇼핑을 할 때 이 오브젠에서 갖고 온 이 마케팅 AI 솔루션으로 연관 검색이 뜨고 연관 제품이 뜨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사면 어떤 걸 쇼핑으로 어떤 걸 검색하면 그걸 그와 검색에 비슷한 대해서 것들이 비슷한 것들뿐만 아니라 내 취향에 맞는 것들 위주로 그런 것들 위주로 전부 싹 다 정리가 돼 있는 거고 이 AI 마케팅의 선두주자입니다. AI 마케팅하면 오브젠이 제일 저는 괜찮다고 보고 네이버 클라우드가 2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네이버 자회사나 다름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하이퍼클로버 X의 또 다른 수혜주다. 오브젠이 그때 지난주에 이제 이거 지난주 얘기 드린 거예요. 이번 주도 유효하냐? 저는 알체라고 오브젠은 일단 24일날까지 계속 봐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끌고 가야 됩니다. 단타 치더라도 여기서 단타 쳐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코난 테크놀로지 차트가 아예 달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코난 테크놀로지. 자, 미래에서 온 코난이 지금 이제 미래에서 오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과거의 코난이에요, 과거의 코난. 자, 그리고 자, 오브젠을 보시면은 자, 오브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금 차트가 좀 다르게 형성돼 있고 알체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체라는 현재 지금 급등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주 다 올랐어요, 오늘. 그래서 알체라랑 오브젠이랑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 두 글자 이건 뭔가요? 이건 히든 종목입니다. 들어오셔서 지난주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알려드렸어요, 이미. 네. 알려드렸고요. 자, 그리고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이 좀 요즘에 이리 쳐이고 저리 치고 있어요. AI 반도체는 SK하이닉스에 밀리고 AI는 네이버하고 LG한테 밀리고 지금 삼성이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냥 삼성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재용 회장이 가만히 있을까요? 하면서 계속 맞고 있어요. 맞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뭐 그냥 잘하세요 이렇게 이랬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삼성인데 너네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삼성 SDS가 열심히 열일하고 있다. 삼성 SDS가 열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거를 봐야 된다. 봐야 돼. 삼성 SDS가 자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님하고요,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 있잖아요. 이 두 분이 다 삼성 SDS 출신이에요. 예, 네이버의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은 그 삼성 SDS 다니다가 나 PC방 차리려고 나가신 분이에요. 이 PC방 대박 치신 분이에요. PC방으로 대박 쳐가지고 모르셨어요? 여러분 카카오를 만든 김범수 의장님이 원래 PC방 사장님이셨어요. 네, PC방 사장님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거고, 예, 그리고 이 이해진 의장님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 SDS. 이해진 의장님 아버지가 삼성맨이세요. 삼성 화재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장 출신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금수저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 여튼간에 이 회사가 삼성 SDS하고 협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제가 노란통빛 오프제트방에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실제로 이 종목이요 이번 주에 안 올랐어요. 네, 살짝 밀렸습니다. 올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좋은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이 종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개는 해드렸는데 공략 타이밍을 제시하진 않았어요. 그럼 이번에 공략 타이밍을 제시한다 이런 건가요?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로봇이 추가되는데, 자, 제가 여기서 로봇 뭐 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로봇이 AI하고 결접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산업 섹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티라유텍, 자, 티라유텍이 스마트 팩토리, 이 결국 공장 자동화가 로봇이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근데 이 티라유텍 같은 경우가 스마트 팩토리 구축 관련해서 AI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화학, 하나큐스, 현대모비스, 하나테크 숨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고객사가 많다. 그래서 티라유텍 같은 경우 지난주에 여러분 티라유텍은 여러분 제가 공개를 해드렸어요. 심지어 이거 그냥 공개해드린 거거든요. 자, 티라유텍 어제 장중 상한가 갔어요. 어제 상한가 갔습니다. 수익률 자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공개한 종목이라 제가 히든 종목도 아니어가지고 제가 수익률 자랑 안 했어요. 뭐 그런 사람 있어요. 티라유텍 원래 이 히든 종목이었으면 또 자랑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쵸? 저 왜 공개를 해가지고 이걸 히든 종목에 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네. 티라유텍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까지 갔다. 여러분 이거 지난주에 이 방송 보고 여러분들 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 상한가를 맛봤을 겁니다. 그리고 자, 하드웨어 로봇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당연히 삼성하고 협업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선두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좀 계속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유로메카인데, 자, 유로메카가 좀 안타까워요. 가다가 말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공개 종목이라 크게 신경 안 씁니다만은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던, 지난주 그 로봇의 히든 종목이었던 큐렉소. 큐렉소는 그래도 어제 그래도 15% 한번 급등 한번 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현재 로봇 관련주로 보고 있고, 오늘은 다 공개했잖아요, 제가. 네. 다 공개한 게 제가 지난주 했던 내용은 다시 리뷰하는 거고, 지난주에 사실 이 부분이 시간 없어가지고 되게 빨리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하는 거고, 여러분 지난주에 되게 빨리 했을 때도 조금이라도 궁금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큐렉소하고 티라유텍으로 수익 내셨다, 오브젠하고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립니다. 네, 이제는 AI를 볼 타이밍이다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종목에 대한 거죠. 히든 종목 선물 또 들고 오셨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이밍은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되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매수 타이밍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기대가 컸던 이 두 업종이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엔터주들에 대한 기대들도 많았는데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자동차 부품주들 역시 실적주로 기대가 많았는데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 특집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 들고 오셨을까요? 네, 먼저 엔터 먼저 한번 볼게요. 네. 엔터 왜 이렇게 안 가죠? 엔터 오늘 급락했거든요. 근데 저는 엔터가 지금 좀 기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회라고 생각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일단 YG 엔터하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기대보다 잘 나오는 상태예요. 나머지가 좀 실적이 좀 안 나왔어요. 특히 JYP가 이게 문제인데, 사실 JYP가 실적이 깨지면서 지금 주가가 다 밀리고 있거든요, 엔터가. 네. 근데 JYP 실적이 왜 깨졌냐면 음반 콘서트는 괜찮았어요. 사상 최대 실적. 근데 트와이스의 일본 공연 일부가 이연됐어요. 그게 뭐냐면 돈은 벌었어요. 네. 이 돈을 이번 분기에 실적 반영 안 하고 다음 분기로
넘겼어요. 한마디로 실적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데 넘겼다라는 거. 그다음 아티스트 콘텐츠 제작비가 좀 늘었다. 이 콘텐츠가 왜 늘었을까요? 이게 미국 걸그룹 프로젝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A2K 이 프로젝트가 비용을 지금 상당히 쓰고 있는데 요 미국 걸그룹 A2K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 걸그룹 오디션 A2K가 지금 현재 회당 100만 조회 이상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거는 히트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비용을 많이 쓰고 있다 여기다가 지금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엔터주가 지금 안 좋은 상태고요. JYP가 하나 좀 안 좋았던 거 뭐냐면 보이그룹 프로젝트가 2024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연기됐고 그래서 이게 조금 안 좋은 상태인데 지금 JYP 한번 차트를 보시자면 JYP가 보시면 밀리고 있죠. 밀리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저는 한 10만 원대에서는 다시 재공략 가능하고 SM 같은 경우는 보세요. SM 이수만 물러나고 나서 첫 실적 발표고 첫 분기잖아요. 과연 얘네들이 실적을 안 좋게 만들까요? 그래서 이수만 물러나는데 뭐라도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만져서라도 무조건 잘 나오게 만들 거다라고 생각하고 SM 같은 경우도 전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 하이브 유닛이 잘 나갑니다. 지금 요즘 엄청 잘 나가요. 그거 반영되면 다시 돌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YG는 이게 리사가 YG 리사는 도대체 루이비통 회장하더라고 연구소로 나왔는데 왜 우리 지수는 왜 아닙니다. 뭐 여튼 뭐 그럴 수도 네.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여튼간에 지금 재계약 문제, 리사 재계약 문제가 지금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현재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좀 해결돼야 뭔가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자, 그다음 자동차 부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도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세에 너무 급등했어요. 문제는 너무 급등해서 화신 이런 게 너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 부품사 58개사를 기준으로 2분기 합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98% 증가했습니다. 근데 왜 자동차 부품주가 안 가냐? 이게 전기차 판매량이 의미 있는 반전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차 판매량이 늘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진산업 횡령 사태까지 겹쳤는데 여러분 보세요. 대원강업, 한국무브넥스, SL, PHA 같은 경우 실적이랑 주가를 보세요. 먼저 대원강업 하나만 볼게요. 자, 대원강업 하나만 보자면 대원강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 올해 이익 같은 경우가 200억, 뭐 300억, 200억대 나오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3,500억이죠. 그 다음에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도 이 종목도 지금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370억 정도 올해 한 400억 나온다고 치면은 시가총액 1,300억 너무 싸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 종목들 중에 하나를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는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이니까 여기 종목 하나 제가 얘기 드릴 테니까 자세한 건 자동차 부품 노란톡방시 오픈채팅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객관적인 히든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